로켓 배송 생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핫3. 오늘은 홍준표 특집입니다. 홍준표. 홍준표 시장님이 끝내 대선 전에 돌아오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막전 막후 향후 과제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오늘은 제가 김문수입니다. 진짜 한동훈 전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 지원 유세에 나와서 오늘은 제가 김문수입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후 내막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차별금지법, 조두순이 학교 수위해도 막으면 불법입니다. 이거 오늘 김문수 후보님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조두순이 학교 수위를 해도 이걸 막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법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정입니다. 오늘 좀 전에 MBN 뉴스파이터 좀 앞뒤로 행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 들어가는 시간이 좀 걸려서 바로 MBN 지하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바로 우리 띵동님들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띵동님들. 네. 쭉쭉쭉쭉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정말 하루하루 다이나믹하다 못해 다이너마이트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후에 제가 여론조사 5% 내로 딱 붙었다라는 방송 3시 반 전으로 해서 여러분과 만났었는데요. 그 내용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정례적으로 해오던 여론조사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 내로, 그러니까 김문수 41% 그리고 또 이재명 56%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표본 오차가 있으니까 이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말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이 서울은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님이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는 것. 전국의 여론의 지표가 바로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역전시켜서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대구, 경북에서도 보수의 표가 자유우파의 표가 결집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아직 대구, 경북 그리고 또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님이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비할 경우에 사뭇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TK, PK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8080 프로젝트. 뭐죠? 투표율 80%, 지지율 80%. 이거 해내기만 하면은 남풍이 중원으로 그리고 수도권까지 불어서 우리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 오늘 오후에 지켜보셨을 겁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오늘 정말 좀 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홍준표 특집. 홍준표. 뭔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진영 TV가 여러분들께 아직까지 지상파, 공중파에 나오지 않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서울행 비행기표 이미 끊었다. 언제? 왜?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준표 우리 대구시장님 언제 들어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띵동님들 예측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저 마음 같아서는 5월 중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 저는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님은 6월 3일이 대선이고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인 6월 10일 하와이발 인천공항행 비행기 표를 끊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대선 끝나고 한 주 뒤에 한국으로 귀국하시겠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오늘 오후에 제가 준표형이라고 부르는, 혹자는 리틀 김문수라고 부르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김성태 의원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2017년 금일업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당대표와 손발을 맞춰가지고 그 당시 지방선거도 치르고, 아무튼 갈등도 많았지만 두 분이서 손발 맞춰가지고 자유우파를 이끌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서너 살 많으신 홍준표 우리 후보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이 많으신 김문수 우리 후보님을 또 형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직접 전화까지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하와이로 출국하기 전에도 김성태 의원님이 형님 왜 가려고 하셔? 그리고 하와이 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언제 돌아오시냐? 약간 주저하시더니만 우리 김 의원님이 돌아오는 날짜를 안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죠. 언제시냐고. 그랬더니만 6월 10일 돌아오는 비행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천진정TV의 단독입니다. 6월 10일 돌아오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비행기표는 조금 일찍 돌아오는 표를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들어오는 표가 대선 이후에 끊으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국 오늘 그 홍준표 후보님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후보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글을 올리셨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린다 하면은, 읽어드릴까요? 모두 돌아갔습니다.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 없습니다. 라는 글을 이렇게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 모두 돌아갔습니다. 대선 후 돌아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셨고요.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이는 게 이게 빠삐용입니다. 빠삐용. 빠삐용이 뭡니까? 이게 절의 고도에 감금돼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탈출하는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명작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그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Free as the Wind, 바람처럼 자유롭게 라는 글을 어제 올리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홍 시장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올렸죠. 바람처럼 자유롭게,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처럼. 그 악마의 섬을 뭘 지칭하는지는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악마의 섬이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좁게는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고, 더 좁게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홍준표 시장님 마음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선판을 악마의 섬이다라고 부를 만큼 마음의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어제 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좀 속상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대식 의원이 가서는 못 모셔왔는데 김성태 의원님, 당신께서 가셨으면 홍준표 후보님 끄적 잡고라도 한국에 오실 수 있었겠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담담한 표정으로 내가 설득한다고 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전화를 해봤더니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크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본인이 대구시장도 관두고 마지막 정치 일정이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훌훌 던지고 대선 경선판에 뛰어들었다는 점. 두 번째, 한때는 윤 대통령께서 책임 총리 맡기겠다, 그런 맥락이 뭐죠? 윤심은 나한테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받으셨는데 막상 경선판에 들어왔더니만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기 쉬운 상대를 밀어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배신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뭐 조금 전에 홍카 얘기하니까 나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 홍 시장님 역할이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김문수를 지지한다. 두 번째, 보수 대통합 필요하다. 세 번째, 민주당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이관계, 무슨 뭐 초대 국무총리니 뭐 막걸리 한 잔이 하느니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 홍 시장님, 우리 국민의힘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태 의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의 남은 역할,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위한 모종의 역할을 하시지 않으시겠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홍 시장님이 몸은 미국 하와이에 있지만 마음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김문수 형님 당선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김문수 형님 당선시키는 데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는지 아십니까? 홍준표 시장님을 홍카콜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 나이가 많고 어리건 그냥 야자예요. 쉽게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박근혜고, 문재인도 문재인이고, 이재명이도 이재명이고, 윤석열도 윤석열이래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딱 있대요. 김문수 후보님한테는 문수 형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를 밝히시더라고요. 2017년에 본인이 김성태 의원님이 원내대표 할 때, 그때 당대표가 홍카콜라, 홍준표 당대표님이셨는데, 그때,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오세훈을 그때 또 새로 세운다 뭐라고 했는데 결국 그때 누구를 서울시장 후보로 냈는지 아시죠? 홍준표 대표가 김문수 후보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후보로. 그때 김문수 후보님은 어디가 계셨죠? 본인이 서울에 있다가, 네, 본인이 서울에 있다가, 본인이 서울에 있다가 대구에서 정치를 하려고 다 이사가 가지고 대구에서 택시 운전사 하고 있는 사람을 홍준표 당대표님이 억지로 끌고 올라와 가지고 진짜 정치 대구서 해보려는 사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졌죠. 그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님은 김문수 지사님한테 마음이 빚이 있는 거예요. 그 거꾸로 생각하면은 김문수 후보님은 그때도 선당후사 자기 욕심 안 차리고 대구에 가 계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서울까지 끌려와 가지고 지금 뻔히 알면서도 하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그 처음 알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님한테 큰 빚을 진 겁니다. 이것도 최진장TV 단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게 파파미라고 하죠. 파파고가 아니고 파파미. 파도 미담이 나온다고.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선거에서 네거티브의 제왕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 아무리 파도 개인 비리 하나도 1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삶을 보면 아는 거잖아요. 진짜 감동입니다. 감동. 김문수 후보님. 반드시 김문수 후보님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저도 밤잠 안 자고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후보님은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한테 지금 빚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에 사실은 들어와야 돼. 근데 한국에 안 들어와도 할 일이 있어. 뭐냐? 이준석과의 단일화.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님이 하와이 갈 때, 미국 출국할 때 인천공항에 누가 왔어요? 국민의힘에서 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준석이 찾아갔어요. 이준석이 그런 걸 보면은 정치적 감각이 있다고. 홍준표 후보님 출국하는 날 인천공항에 외로운 홍 시장님 가서 손잡아준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 때문에 홍준표 후보님이 그 얘기 물었어요. 홍 시장님이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라고 김성태 의원님한테 물었더니만 지금 몸은 말씀해 천천히 몸은 하와이에 있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텔레그램 지금 마구마구 쏴보내는 거 아닙니까? 태평양 건너서 했더니만 그럴 것이라고 하시다. 비록 공동선대위원장은 안 맡았지만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화이팅! 김문수 필승! 네. 이어서 하나 더. 박지원이 오늘 CBS 라디오에서 저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는 국민의힘 당권을 노린다.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냥 헛소리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관계잖아요. 이관계. 여우 같은 박지원이가. 이건 뭐예요? 결국 김문수 후보님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때 당권 경쟁을 했을 때 홍준표도 와서 당권 경쟁으로 붙이려고 하는 그런 이관계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걸 묻길래 MBN 앵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 하와이에서 열대 과일 드셔가지고 배가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당권까지 드실 생각 별로 없을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인간들은 정말 우리가 좀 빠떼로 줘야 합니다. 빠떼로 줘야 해. 아, 참. 그래요, 걔네야,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자, 네. 오늘의 두 번째